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보웰이고 유니티의 에디터, 엔진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곧 출시될 유니티 2020 LTS와 유니티 2021.1 릴리스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순서로 향후 30분간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LTS와 테크 스트림의 차이, 2021년 릴리스에 대한 유저 요청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어 2020 LTS와 2021.1 릴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 작품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유니티로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이러한 결과물이야말로 유니티가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희 R&D 팀에도 영감을 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오드월드 소울스토어입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데 압도적인 스케일을 오드월드의 거주자 담당팀에서 달성한 2.5D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유니티로 그래픽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을 윈도우, PS4, PS5를 대상으로 해오고 계시는 팀입니다. 다음으로 크래시 밴디굿 온더런은 출시를 앞둔 킹의 신작입니다.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줄여서 URP로 최대한 많은 모바일 기종을 커버하고자 노력 중인데 이를 통해 정말 글로벌한 유저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Fall Guys는 제가 작년에 과하게 몰두했던 게임인데요. 정말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유니티의 멀티플레이어 기술로 제공하는 즐거운 경험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Falconeer는 1인 개발자인 터머스 살라의 작품으로 출시 첫날 대단한 성과를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거뒀고 터머스는 엑스박스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적으로 120 FPS를 달성했습니다. 윈도우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용으로 또 엑스박스 1에서도 발매됐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타이틀이 있고 유니티는 여러분의 훌륭한 작품을 지켜보며 그것을 원동력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니티의 신념으로 귀결되는데요.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저희 R&D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역할은 실시간 3D 플랫폼을 강력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일이고 이러한 생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엔지니어링, 데이터, 오퍼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해결해 여러분의 성공을 도모하고 게임의 제작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릴리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은 출시일입니다. 노력의 산물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는 날인데요. 매년 저희는 그 전해에 쌓아올린 혁신과 안정성 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니티 릴리스는 LTS와 테크 릴리스 두 개로 나뉩니다. LTS는 풀어서 롱텀 서포트, 장기 지원이란 뜻인데 오래 검증된 릴리스입니다. 2년간 지원되면서 버그 픽스나 주요 플랫폼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프로젝트 중에 프리 프로덕션을 이미 넘어서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디폴트 버전이라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기도 하고 유저에게 높은 수준의 첫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저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테크 스트림은 유니티의 가장 뛰어난 최신 기술이 담겨 있는 릴리스입니다. 1년에 2회 출시되고 프리 프로덕션이나 탐색 단계,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합니다. 지원은 각 릴리스 사이에만 제공됩니다. 약 5에서 6개월 제공되는 거죠. 그럼 좀 더 큰 그림을 놓고 릴리스 주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LTS는 매년 1회 연초에 릴리스되고 지원은 2년간 제공됩니다. 유니티에서 그 해 이전까지 공개한 모든 훌륭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2020 LTS에는 2020 테크 스트림, 즉 20.1과 20.2에 담겼던 모든 게 담기고요. 올해는 2021 테크 스트림이 21.1은 봄에, 21.2는 가을에 출시됩니다. 저희가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각 릴리스와 테마를 어떻게 정하냐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데이터를 수많은 출처로부터 수집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출처는 유저 피드백입니다. 직접 나눈 대화나 코로나 이전의 행사, 포럼, 소셜미디어에서 얻습니다. 지금까지 엔진의 가장 훌륭한 혁신과 변화는 여러분의 피드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최근엔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피드백의 공통 주제인데요. 품질, 안정적이고 강건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품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전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결과물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산성, 투자 수익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디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워크플로우를 따라 작업하다 보면 다른 건 다 잊혀지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퍼포먼스입니다. 기술이나 창의적인 비전을 제품에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률, 예산 준수 또는 단순히 빠른 이터레이션으로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유니티 경험에서 핵심적인 또 다른 요소는 최대한 많은 플랫폼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저분들이 기기 지원의 폭이나 범위, 깊이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콘솔, 데스크탑 플랫폼, XR 플랫폼이 출시된 첫날에도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니티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유니티로 팀의 모두와 협업하고 싶다는 얘긴데요.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아티스트 모두 협업하고 엔진이 역할별 워크플로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역할이 원하는 바를 엔진으로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릴리스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2020 LTS. LTS는 3월에 출시되고 이후 2021 릴리스가 나오는데 세션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LTS는 20.1, 20.2에서 공개된 모든 훌륭한 작업의 집합체입니다. 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되고 완전히 검증되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LTS를 주요 테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인데요. 개발 경험뿐 아니라 성취 가능한 결과물의 품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주요 항목인 툴, 워크플로우 외에도 유니티를 사용하는 일상 업무를 개선해주는 부수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먼저 유니버설 렌더링 파이프라인, 줄여서 URP를 보겠습니다. 빠르고 확장 가능한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유니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프로덕션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고 어느 장르에도 완벽하고 훌륭한 토대로 커스텀화가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지원이 모든 아티스트 툴에 제공되도록 해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쉐이더 그래프가 지원되고 렌더 패스 등에 대한 신규 지원 기능도 추가됩니다. 궁극적으로 URP는 빌트인 렌더러를 계승할 예정이라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적합한 시기에 프로젝트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멋진 것들이 2020에 추가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 스태킹입니다. 게임을 빌드할 때 많은 경우 인스턴스의 메인 카메라 컨텍스트에서 렌더된 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포즈 메뉴나 캐릭터의 다른 버전을 디스플레이하거나 맷게임 또는 이런 조종석을 위한 특수 렌더링 설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카메라 스태킹은 여러 카메라의 결과물을 레이어링해 하나의 중첩된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보시는 것처럼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D UI 또는 여기 나온 조종석 안의 3D 모델처럼요. 또 다른 멋진 기능은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줄여서 SSAO입니다. 특정 표면의 밝기나 어두움을 주변 표면에 따라 또 앰비언트 라이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추정하는 기능인데 앰비언트 라이팅의 비주얼 퀄리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씬의 깊이감을 주고요. 그 외에도 컴플렉스 릿 쉐이더라는 신규 쉐이더가 추가됐습니다. 클리어 코팅 맵을 만들 수 있어 차량용 도장 같은 머티리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이라는 테마 아래 프로그래머용으로 추가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디버깅이고, 디버깅 지원이 특히 필요할 때는 프로젝트를 유니티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컴필레이션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클수록 이런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세이프 모드라는 게 추가돼 훨씬 단순해진 과정으로 이러한 에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프로젝트를 정상 상태로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분이 편하고 장애 없이 유니티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길 바라고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유니티가 시작 단계에서 컴필레이션 에러를 감지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세이프 모드 진입 여부를 묻게 되는데, 진입을 결정하면 축소된 형태의 에디터가 등장하는데 프로젝트를 정상 상태로 복원시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주안점은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임포트 등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또 캐시 폴루션 등 문제가 부정확한 인푸트 아티팩트로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작업하시면서 자주 릴리스와 디버그 모드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보통은 릴리스 모드에서 유니티 작업을 하고 게임 플레이를 테스트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디버그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어서 이걸 에디터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환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생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성이라 하면 대규모 팀이나 여러 팀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전 개발 주기 동안 지속하는 것이고, 부드럽고 일관된 워크플로우 등을 의미합니다. 먼저 쉐이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그 자체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퍼포먼스 개선 효과가 보일 것이고, 그래프에 엔드포인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능을 모아놓은 상자인데 마스터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모노리틱 마스터 노드가 아니라요. 한 그래프에 대해 쉐이더 모델을 쉽게 전환해 줍니다. 또 그래프 인스펙터가 마스터 노드 외 모든 노드의 세팅을 한 곳으로 통합해 줍니다. 어떤 기능이 이미 선택된 것과 호환 가능한지 알려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워크플로우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해 C샵의 최신 버전 C#8이 지원됩니다. 유니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C# 스탠다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일을 코드를 적게 쓰면서 가능케 하는 것이고, 축약되거나 스위치된 스테이트먼트 등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덕분에 러슬린 애널라이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Configurable root namespace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보여드릴게요. C샵의 namespace는 매우 효율적인 코드 정리 방법이고, 코드와 다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사이의 충돌을 방지해 줍니다. 이는 세팅에서 특정 어셈블리에 대해 컨피규어할 수 있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해당 어셈블리에 추가되는데, 이 워크플로우가 일상적으로 에디터로 작업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효율성도 개선되고 업무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로즐린 애널라이저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체크하고 코드 점검을 위해 세운 규칙을 분석해 스타일, 퀄리티 등의 문제를 잡아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제공하기도 하고,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도 있고, 나만의 베스트 프랙티스나 코딩 스탠더드를 팀원 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동기적으로 유니티 사용 중 백그라운드에서 쓰거나 직접 커맨드 라인에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퍼포먼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엔진의 근간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임포트에 걸리는 시간부터
유니티가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느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래픽 렌더링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쓴 라이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빠른 path tracing을 위한 시스템으로 Baked Light Map과 Light Probe를 제공하는데 에디터 안에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됩니다. 저희는 훨씬 더 향상되고 인터랙티브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베이킹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베이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가시성과 예측을 높이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라이트맵에서 선택한 부분만 구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터레이션이 빨라질 텐데 이를 위해 GI를 라이트맵 해상도에서 각 텍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굽게 됩니다. 그리고 GPU와 CPU에 대해 바운스 리밋이 증가했고 블루노이즈 샘플링을 사용해 라이트맵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GPU 라이트 매퍼가 적은 메모리로 커다란 라이트 맵을 구울 수 있어 예전보다 더 큰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킹이 가능해집니다. 또 메모리가 부족할 때 내부적으로 메모리 스트로틀링을 통해 여러분에게 통제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짧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간접 indirect bounce가 5와 51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씬의 전반적인 퀄리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 관점의 퍼포먼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최고의 프로파일링 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를 쉽게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하드웨어에서 구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병목을 파악해 코드가 타겟 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럼 프로파일러를 볼 텐데 이제 단독 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에디터를 프로파일링하면 매우 깨끗한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C# 프로파일러 API의 메타데이터 지원이 되고 메모리 오버헤드와 캡처 시간 측면에서 메모리 프로파일러 프리뷰 패키지와 비교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GPU 프로파일 데이터에 레코더 API를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애널라이저의 경우 프레임과 마켓 데이터를 프로파일 또는 프레임셋과 동시에 비교하게 해주는데 툴 사용 경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작업에 큰 가치를 더해줄 겁니다. 크리에이터의 삶의 질을 위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코드 커버리지 등이 추가돼 어느 줄의 코드가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지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한 사례만 더 보자면 아주 간편하게 커스텀 프로파일러 모듈을 만들어 프로젝트의 중요한 스탯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요소지만 정말 필요한 툴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프로파일링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플로우 이벤트를 지원하여 디버그를 개선했고 여러 스레드 간 모든 잡을 유니티가 어떻게 스케줄링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플레이어의 랜덤 및 메모리 프로파일러 스탯을 시각화할 수 있는 멋진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식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유니티로 게임에서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유니티 2021.1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 21.1은 몇 주 후면 출시됩니다. 수백 개의 전면적인 버그 픽스, 성능 개선, 삶의 질 개선 관련된 내용이 더해졌는데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기능과 개선 사항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21 테크 릴리스 시리즈를 아우르는 테마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작업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질, 코어 제품의 안정성과 생산성, 워크플로우와 사용성, 끊임없는 플랫폼 지원,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이터레이션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유저들을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확보하고 유니티로 제작되는 게임의 종류를 네이티브한 네트워킹이나 멀티플레이어 솔루션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물론 약속한 대로 더 모던한 렌더러, 저희 렌더 파이프라인이 프로덕션의 모든 니즈를 충족하도록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티스트를 위한 주요 기능을 품질 측면에서 살펴보고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새로운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URP 관련해서 요청이 가장 많았던 포인트 라이트가 이제 지원됩니다. 보다 사실적으로 램프, 횃불, 캠프파이어나 다른 로컬한 광원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 씬도 최근 새로운 URP 기능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입니다. 또 다른 그래픽 관련 업데이트는 스태틱 섀도우 캐스터로 HDRP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는 Non-Directional Shadow 맵의 일부만을 캐시하게 해주는데 프로젝트에서 고정되어 있거나 자주 움직이지 않는 라이트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이내믹 섀도우가 필요할 때 퍼포먼스를 개선해 줍니다. 훌륭한 퍼포먼스 관련 업데이트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관련 품질 측면의 개선을 보면 먼저 프로젝트가 최신화될 수 있도록 또 이전 버전과 호환성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버전 디파인스가 21.1에 추가됐습니다. 유용한 툴이고요. 이를 이용하면 버전 디파인을 추가해서 유니티의 여러 버전에 대해 코드를 쓰고 각 버전별로 어떤 C# API에 대응되는지 정의를 하고 이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간 툴을 확대하면서 비주얼 그래프 기반의 툴을 추가해서 이펙트나 쉐이더를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1.1 관련해 코딩을 안 하시는 분들과 이런 툴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빅뉴스는 이제 비주얼 드래그 앤 드롭 그래프가 적용된 스크립팅 로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주얼 스크립팅이 이제 유니티의 핵심 워크플로우에 통합돼서 저희는 이를 다른 많은 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순한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인풋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문 지원을 비주얼 스크립팅의 한 부분으로 제공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툴도 일관된 유니티 경험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메뉴, 노드, 네임스페이스 등의 이름이 이 툴이 에셋 스토어 패키지일 때와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사항이 프레퍼런스가 유니티 에디터의 프레퍼런스나 세팅에 통합되도록 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합된 유니티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블랙보드, 그래프 인스펙터가 모두 하나의 창으로 통합되었고요. 유닛이 그래프 윈도우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고 AOT 프리컴필레이션도 자동화됐습니다. 매우 유용한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는 물론 시작일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를 끌 만한 많은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도 정말 기대되는 사항이 있는데 워크플로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항입니다. 바로 C# 스크립트 컴필레이션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에디터 내의 C# 스크립트 컴필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일부 대체해서 이제는 incremental, 점진적인 C# 스크립트 컴필레이션을 지원합니다. 모든 에디터와 플레이어 유즈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컴필레이션 파이프라인의 비헤이비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교체되는 부분은 에디터와 플레이어의 C# 스크립트 컴필레이션입니다. 2019 LTS나 이전 빌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스크립트 컴필레이션이 인크리멘털하지 않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빌드할 때 C# 스크립트를 완전히 다시 컴필레이션하게 되고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C# 스크립트가 늘어나면 이터레이션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건 출발에 불과하고요. 훨씬 큰 이니셔티브로 플레이어의 전체 빌드 파이프라인이 인크리멘털, 점진적인 방식으로 올해 남은 기간 중에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퍼포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여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특히 2D 관련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스프라이트 프로세싱의 퍼포먼스를 개선해 버스트가 호환되지 않는 스프라이트 쉐입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테셀레이션 방법이고 매우 빠른 고성능의 스프라이트 쉐입 메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데포메이션을 쓸 때 일종의 실시간 또는 런타임 터레인 수정을 할 때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메모리도 줄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라이트가 많을 때요. 보시는 것은 에디터 안의 사례인데 이소메트릭한 게임을 만들 때 스프라이트 시트를 분할하고 싶다면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특히 아트가 하나의 이미지로 왔을 때 이에 대한 프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타일 맵이나 타일 팔레트에도 여러 픽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히 2D 작업을 하신다면 이 베타 버전을 반드시 써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항이 2020 LTS처럼 추가되었고 기능도 많아졌지만 오늘 제가 정한 카테고리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 굉장히 개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기대하실 만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비주얼 스크립팅 등에 대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2020 LTS와 21 릴리스나 21.1 릴리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 이번 달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